서초구 상도동에 나와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빨리 건물 앞으로 가서 좀 촬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중개사님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건물 어떤 건물일까요? 7호선 숭실대 입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여 있고, 힐스테이트 프레스티지나 힐스테이트 센트럴 2500세대가 기본적으로 자리를 좀 잡고 있고, 숭실대가 위치해서 유동인구가 활발하고 대로변에는 스타벅스, 롯데리아, 베스킨라빈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입점될 만큼 이미 검증된 상권입니다. 상도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이면서 숭실대 입구역 인근은 계속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동해서 건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건물 쪽으로 좀 네. 왔는데요. 중개사님 오늘 건물 어떤 건물일까요?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이제 모두 올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이 완료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건물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지 면적 28.8평, 건축 면적 14.6평, 연면적 34.7평, 건폐율은 50.84, 용적률은 89.29% 차지하고 있는 현재 건물입니다. 이 건물 리모델링과 신축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이왕이면 신축이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엘리베이터 없이 3층으로 네. 신축을 하면 5억 원 수준의 공사로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차도 좀 확보하고 네. 안에도 시설도 좀 널찍하게 좀 깨끗하게 하고, 저는 조금 더 투자해서 신축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자, 만약에요 요거 신축하게 되면 좀 어떤 디자인, 어떤 마감재가 좋을까요? 1층, 2층은 네. 시원스럽게 통유리 들어가고요. 3층은 루프탑이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잘 활용해서 예쁘게 야외 공간을 꾸며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주변 시세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주변에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앞에 저희 공교롭게 저희 바로 옆에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평당 5천만 원대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건물 매매가 얼마인가요? 저희 매매 금액은 11억 9,500만 원입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일단 명도가 다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전체 명도도 완료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용도가 올근생으로 변경이 완료되어서 대출 실행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네. 취득하시는데 법인이 취득하신다 해도 크게 부담 없이 취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투자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대출은 7억 5천까지 저희가 좀 제한을 받았고, 이제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해서 실투자금은 이제 5억으로 인수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억으로 네. 인수해서 네. 요거 신축으로 5억 해서 그러면 네. 신축도 역시 대출이 되니까 좋은 매물인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사님께서 이 건물을 추천하시는 가장 강력한 한방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숭실대 입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현금 5억에 이런 건물 사가지고 신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엔 이 건물 네. 어떤 이유에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서울에 네. 이렇게 번화하고 유동인구 네. 많은 지역에 이렇게 소액 투자 건물이 드물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도 잘 뚫려 있고, 그리고 신축에 대한 어떤 공사 여건도 훌륭해요. 네. 네, 이렇게 소액에 이렇게 훌륭한 여건 찾아보기 좀 어렵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는 상황이에요.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실 건물 어떤 건물일까요? 지금 대로변에 위치해서 좀 가시성이 좋게 나와 있는 바로 뒤에 저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아파트와 다가구미 빌라로 좀 둘러싸인 항아리 상권에 위치하여 있고, 이제 옆에 독산 주민센터, 새마을금고, 그리고 앞에 버스 정장이 있어서 많은 유동인구가 좀 확보되고 있고, 이제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서 주변 건물은 이제 거의 다 공실이 없이 채워져 있어서 공실 리스크가 좀 적습니다. 2024년에는 신안산선부터 독산역까지 개통 예정이 있고, 역세권이 복합 개발 호재로 인해서 독산동 자체가 좀 활발한 지역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의뢰받은 건물의 정보도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대지 면적은 51.27평, 건축 면적은 30.3평, 연면적은 53.9평, 건폐율 59.2%의 용적률 95.5%의 건물입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네. 현재 건물 상태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의 건물 상태는 2개 층인데도 불구하고 네. 세 팀에 세입자가 들어와 계세요. 알차게 나가 있는 건데 네. 준주거 지역이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땅에 2층으로만 유지하는 거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건물 상태는 그냥 보지 않으시고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주거 지역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보셨을 때 지금 건물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건물보다 훨씬 높게 지어질 수 있거든요. 바로 네. 옆에 보시는 7층짜리 건물. 네. 최소한 저만큼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솔루션은
신축으로 방향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축으로 이야기를 네.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그 부근에 맞춰서 신축을 하게 되면 외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바로 옆에 같은 층수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 저렇게 올라가려면 높게 올라가면 1층을 필로티 형식으로 전체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네모반듯하게 저렇게 높게 올라가요. 중주거 지역이니까. 네. 근데 저희는 저런 주택의 형태를 추천드리지 않고 전면에 시원스럽게 통유리를 쳐서 창호가 개방성 있는 건물로 올려서 올근생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히려 올근생으로. 네. 네. 저희가 이동을 좀 해서요. 이제 중개사님과 함께 오늘의 건물 투자비, 주변 시세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옥상을 좀 네. 올라왔는데 중개사님, 일단은 오늘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 주변 시세부터 한번 알려주세요. 주변 시세는 이제 평당 4,100에서 4,700만 원대로 좀 실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오늘은 건물은 평당에 3,000만 원대로 시세보다는 더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건물의 매매가랑 임대 정보 알려주세요. 이제 건물 매매가는 19억 5천이고, 이제 임대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분이 전체적으로 책임 명도를 해주시기로 해서 네. 별도의 명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명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이거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13억 정도까지 대출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 건물 13억을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부대 비용 포함해서 6에서 7억 정도, 한 개층 주택 취득세에 따라서 조금 이제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은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축을 하고 나면요, 예상 임대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신축하고 인근의 시세 대비 고려를 좀 해보면, 이제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월 2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필로티로 들어가게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한 1,200만 원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신축 비용 10에서 12억까지 감안을 하면 충분히 갖추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화곡동이잖아요, 대표님. 자, 오늘의 건물 일단 어떤 건물일까요? 네, 저 바로 뒤편에 1층에 점포가 3개나 들어가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의 건물 정보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지 면적은 57.6평, 건축 면적은 34.26평, 연면적은 115.56평, 건폐율은 59.6%, 용적률은 154.5%입니다. 자, 일단은 이 주변이랑 건물에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동 차량이 엄청나요. 네. 유동 인구도 많고, 거기에 코너 건물이에요. 네. 그리고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한 번은 더 머무르는 네,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외관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외관은 전형적인 네. 그 조그마한 사이즈의 타일을 붙였는데요. 저 위에 비드법으로 단열재를 시공을 한 다음에 네. 대형 사이즈 타일이든 롱블릭 타일이든 뭐 화강석이든 단열재 위에 덧붙이는 개념으로 하면은 공사가 수월하게, 철거 비용도 아끼면서 수월하게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층을 증축을 해서 직접 거주하시면서 네. 1, 2, 3층을 근생으로 세를 내놓으셔서 월세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실 수도 있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 연봉 연수익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건물 가까이 가서 또 살펴봐야겠죠? 건물 가까이 가서요, 좀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지금 건물 옆쪽으로 조금 왔는데요. 자, 일단은 대표님 뒷면이랑 옆면 저희가 봤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전체 건물 명도가 네. 가능한 세입자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바뀌시면서 네. 건물은 이제 싹 한번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거를 싹 깨끗이 정리하고 주차장으로 쓰실 수도 있고, 네. 마찬가지로 그냥 지금처럼 짐을 좀 그냥 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은요,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이 현장의 가성비 있는 투자는요, 네. 최소한의 증축, 오. 옥상을 조금 누리실 수 있는 전용 공간 네. 증축만 하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리모델링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옥상 올라가서 구체적인 좀 비용 얘기도 들어보고요,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옥상 주변 건물들이요, 막 가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네. 좀 시야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비용이 부담되시면 네. 증축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네, 네.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옥상 네. 테라스를 조금 좀 꾸밀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또 전체 건물의 라면 구조로 확실시 돼요. 네. 그리고 8평 정도가 수평 증축돼 있어요. 네. 1층에 8평이면은 점포 하나예요. 오. 근데 지금은 못해요. 네, 왜요? 이 증축이 주차장 법규가 아. 좀 완화 시기 때 주차장 증설 없이 1층을 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제일 센 1층을 네. 최대한, 네. 지금 이거는 신축으로는 나올 수 없는 면적이에요. 오. 1층에서는 면적을 굉장히 넓게 차지해서 증축이 되셨고, 네. 이미 해놓으신 증축은 이제 두고두고 혜택으로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는 투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로즈빌딩 김민수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일단 현재 주변 시세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제 같은 라인의 실거래로 2022년에 평당 4,200만 원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네. 안쪽 골목 이면 같은 경우에가 4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건물 가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매매가와 임대 정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매매가는 22억 9천만 원으로 이제 곰달래로 대로변 코너 건물에 평당으로 이제 3,900만 원에 나와 있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다 15년 이상 된 장기 임차인으로 명도가 가능한 임대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15년 동안 이 자리가 얼마나 좋으셨으면은 15년 동안은 여기 계속 계셨겠어요. 네, 그죠? 자, 그러면요 팀장님 실투자금 어떻게 될까요? 현재 법인 기준으로 대출은 16억까지 제한을 받았고 네. 뭐 이제 신용도나 공동담보 제공에 따라서 뭐 추가 대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대 대출 일단 16억 받았을 시에는 부대 비용 포함해서 이제 8억 2천만 원에 매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118.58평, 건축 면적은 55.97평, 연면적은 90.69평, 건폐율은 47.2%, 용적률은 76.49%입니다. 네, 주차장부터 먼저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보시다시피 중첩해서 주차를 한다라면은 15대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강남에서 이렇게 10대, 15대 주차할 수 있는 건물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기서 주차장에서 외관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전면 창호가 시원스럽게 커튼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가 노출 콘크리트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노출 콘크리트 마감은 마감재 중에 되게 좀 비싼 고급 마감재입니다. 청소만, 외관 청소만 깨끗이 하면은 새 건물처럼 다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의 외관은 리모델링이 필요 없습니다. 청소만 하면 됩니다. 이어서 2층에서부터 설명을 쭉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쪽에 전용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근생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천정 층고가 높게 이렇게 시원스럽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계획돼서 써졌기 때문에 바닥에 좀 플로어 박스들, 이런 것들을 새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 정도 인테리어 시설 갖추는데 평당 1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저희 건물 면적이 90평이기 때문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충분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3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옥상으로 올라오니까 주변에 탁 트인 상태에서 옥상의 조망을 누릴 수 있는데, 맞은편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대단지 아파트에 아파트 상가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쪽에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걸어서 사거리 건너면 상권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동에 주차 10대 이상이 되는 단독 건물임과 동시에 주변 아파트 상권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리모델링 공사로 엘리베이터 확보하실 수 있는 건물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저희 팀장님 모시고 임대 정보 내지는 매매 정보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지금 매매가와 임대 정보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매매가는 35억 9천만 원으로, 임대 정보는 애경 관련 사업체에서 통사옥으로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1,100만 원 계약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법인 기준으로 대출은 28억까지 가능하다고 신한은행에서 확인을 받았고, 현재 취등록세 4.6%와 등기 비용을 포함하여 실투자금은 8억 1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제하고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추천하는 가장 강력한 한방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서 리모델링 공사나 관리가 크게 필요 없으시고, 이미 통사옥으로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1,100만 원으로 계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그대로 매수하셔서 임대를 승계를 받으시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대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일단 중개사님, 오늘의 건물 어떤 건물일까요? 대로변에 위치해서 바로 보이는 바로 저 건물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에 대한 주변 상권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수락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저 건물이고요. 건물 건너편에는 이제 뭐 도심공항 수락터미널 위치하여 있고,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동 다 편하고, 1호선 도봉역이나 7호선 수락산역, 동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접근이 쉬워서 좀 교통의 요충지로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한신아파트, 두산아파트, 뭐 2,500세대 다가구 빌라나 항아리 상권에 있어서 배우 세대도 좋고, 바로 옆에 상계도서관, 요양병원 등이 있어서 유동인구 다 활발하게 있고, 또 도보 5분 거리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있어 법 관련 사무실 수요가 높아서 공실 리스크가 적게 형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2030 서울 플랜에서 수락 지구 중심 지역으로 계획돼서 경기 북부 지역과 연계해서 이제 생활권 중심 지역으로 기능 강화가 예상되어서 이제 미래 가치도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건물 정보 어떻게 될까요? 대지 면적은 91.05평, 건축 면적은 38.6평, 연면적은 270.93평, 건폐율 42.39%에 용적률 249.86%의 건물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건물 네. 입구로 좀 왔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건물 상태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네. 뭐 이거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월세 구조가 좋으니까 지금 당장 그냥 이 상태로 좋은 월세 구조를 유지하셔서 네. 갖고 가시다가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되고 더 많은 밸류업이 필요할 때 그때 네. 리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리모델링을 추후에 좀 더 노후화되고 이제 시점이 와서 리모델링을 한다 네. 하면 어떤 식으로 좀 그러면 방향을 잡고 리모델링 하면 좋을까요? 대로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생치고 창호 사이즈가 작아요. 네. 그러니까 대로변에는 창호 사이즈가 클수록 세입자들에 들어오는 어떤 단가 수준이 틀려집니다. 네.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옥상으로 좀 올라왔는데 사실 좀 내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만실이어서 지금 다 일하고 계셔가지고 네. 좀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꽉 차 있다는 거니까 네.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면적은 요런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직사각형의 전용 공간이 나온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개사님과 함께요. 주변 시세부터 또 오늘의 매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변 시세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매매 호가로 나오고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당 5,500만 원, 대로변 같은 경우에 평당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평당 4천만 원대로 좀 저렴하게 나왔고 현재 이제 미래 가치가 있어서 매물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건물 매매가와 임대 정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매매가는 이제 39억 8천만 원으로 이제 평당 이제 4,300만 원대로 이야. 형성이 되어 있고 임대 정보는 이제 전체 만실이고 보증금은 1억 9,100만 원에 관리비 포함해서 1,433만 원. 네. 수익률이 지금은 이제 4.53%로 서울에서는 이제 좀 찾기 어려운 역세권에다가 수익률까지 높은 희소성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실투자금 중요하니까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 기준으로 최대 대출은 28억까지 좀 제한을 받았고 네. 이제 부대 비용을 다 포함했을 때 보증금 제에서 이제 12억 정도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 예상되는 임대 수익은 어느 정도나 좀 예상하세요? 임대 구성도 좀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임차 수익률도 5.5에서 6%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건물,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나오자마자 초역세권이 네. 대로변의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6호선 월곡역이고요. 이름이 동덕여대 입구역이에요. 동덕여대가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유동인구가 좀 있고요. 또 주변에는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40대, 또 50대 수요층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 주말 상권까지도 꾸준하게 유동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또 내부 수능로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어느 곳으로나 다 갈 수 있는 입지입니다. 네. 바로 맞은편에 홈플러스 큰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상 복합 건물뿐만 아니라 근생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미 전문가들에게 검증이 되어진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역 앞에 진짜 걸어 나오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물 정보 저희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지 면적은 122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59.93평. 연면적은 261.39평, 건폐율은 48%, 용적률은 155%. 신축이나 이제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면적의 증가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이제 우리 저희 대표님과 함께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건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용적률이 155.1%예요. 네네. 200%까지 가능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네네. 온전한 사이즈의 한 개층 오. 내지는 절반으로 두 개층 오. 뭐 이런 증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세요. 그럼 만약에요 이 지역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리모델링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완전 전형적인 대로변이에요. 맞아요. 그냥 커튼월 네. 시원스럽게 통유리로만 네. 쉽고 간단하게 네. 그렇게만 해도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신축처럼 네. 바로 인지가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사이즈 넉넉하게 해서 오. 해도 충분히 좀 건폐율이 여유가 남아있기 있으니까 문제가 때문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제는 투자적인 이야기 또 이동해서 중개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현재 시세는 좀 어떤가요? 인근에 2018년도에 이제 실거래 사례가 있기는 해요. 네. 5,300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됐었고 네.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위치 이런 거를 감안을 하고 또 5년간의 어떤 5%씩의 상승률을 감안을 한다면 2023년 정도 하면 6,500 정도 네. 적정 시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건물 매매가와 임대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는 78억 원이고 네. 네, 보증금이 이제 3억에 월세가 현재 1,800 정도 네. 나오는 상황이에요. 명도는 매도자가 최대한
최대한 해결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각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까지 마치면 어떤 MD 구성 좀 추천하시나요?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저희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제안까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2층부터 이제 나머지 위층까지는 메디컬 그런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뷰리샵, 좀 요즘 핫한 트렌드로 가는 어떤 먹거리샵 이런 것들을 1층을 넣었을 경우에 임대료를 꽤 많이 네. 저희가 지금 현재보다 상향되어진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님께서 오늘의 건물을 추천하시는 가장 강력한 한방이 있다면요? 초역세권, 대로변, 코너 위치, 그리고 지금 주변이 계속 개발되어지는 호재가 있어요. 그 모든 거를 합쳤을 때 투자 가치로서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